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는 장백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인문논술을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별 인문논술 어떤 출제 경향이나 스타일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미리 사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아무래도 저의 설명에 오셨던 분들이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학교별 출제 경향 자체는 조금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설명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모든 정보가 좀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런 학교가 저런 스타일이라면 인문논술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스타일이 나랑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문논술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인문논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요. 용인외고는 요즘 애들은 모르죠. 외대부고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나왔습니다. 현재 신동철 생각의 차이 학원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의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일단 모든 학교들이 인문논술에 있어서 항상 질문 많이 주는 것이 선생님, 어떤 학교는 수리논술이 출제가 된다는데 어떤 학교인가요? 저 수학 못하는데 인문논술 못하는 건가요? 혹은 선생님, 저 인문논술 하고 싶은데 영어를 좀 못해요.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학생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는 요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먼저 영어제 시문이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여기 있는 학교가 모두예요. 자,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연세대, 이화여대 인문 1계열, 한국외대 인문계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거나 거기 피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영어제 시문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이 내용은 제 수업 시간에 모두 진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 그러니까 과 나누지 않고 모든 계열에서 영어 제시문을 출제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연세대가 특이한 거예요. 제 모교라서 특이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웃기긴 한데 왜 그러냐면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계열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1계열과 2계열이 나뉘어요. 그럼 그게 어떤 구분이냐?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인문 1계열은 소위 말하는 문과 계열이에요. 문과 대학이요. 뭐 어문 계열이라든가 심리학, 철학, 사학, 뭐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가 인문 1계열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인문 2계열은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문화인류학과, 정치외교학과, 뭐 경영경제학과 이런 애들이 인문 2계열인데 이화여대는 인문 1에 있어서만 영어제 시문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데요. 영어를 못해요. 괜찮다는 겁니다. 한국외대도 비슷합니다. 그 분류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한국외대는 명칭만 다릅니다. 계열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어국문학과, 뭐 영어 무슨 학과, 뭐 터키 아제르바이잔 어학과 이런 데는 인문계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제 시문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저기 콩고에서 오신 분 계시죠. 한국외대 이제 정치외교학 같은 혹은 경영경제학과 같은 사회계열은 영어제 시문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선생님, 그렇다면 이 난이도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세요. 제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접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이 학교의 난이도가 나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별하는 게 제 수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기준으로 아주 러프하게 설명해서 한 4,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라면
독해를 얼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학교 측의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본 학생들의 어떤 통계적인 기준입니다.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는 영어, 수능 영어 6등급 나온 친구도 독해는 문제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 난이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그에 비해서 연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등급 정도는 좀 그보다는 높아야지 이 학교들의 영어 제시문을 좀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어렴풋하게는 통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학교 측에서 그렇게 정확히 아닙니다. 그럼 이게 영어 제시문 출제하는 학교의 전부고요. 그 밑에 있는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리논술 문항을 출제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의 그룹에서 순서가 이상하게 꼬여 있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난이도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리논술 문항 출제 학교 세 그룹 중에서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가 난이도적으로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수리논술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계신데요. 이 또한 학교 측에서 오피셜하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제 학생들의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수능 수학이 3등급은 되어야지 여기 학교 문제들은 풀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에서 수리논술 문제 출제하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계 2,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분류인 겁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고요. 연대는 모든 계열 가리지 않고 수리논술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소 아니요, 제가 죄송스러울 건 아니죠. 제 목욕이긴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온 철학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화여대 철학과 영어 제시문 읽을 줄 알고면 되고 수리논술 안 풀어도 돼요. 한양대학교 철학과 영어 제시문도 필요 없고 수리 몰라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연세대학교 철학과건 경제경영학과건 수리논술 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다음 난이도의 그룹이 요 세 그룹인데요. 요 세 학교인데요. 일단 중앙대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들이 오피셜하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뭘요? 우리 확통해서 낼게 라고 시행계획이나 모집요강, 논술가이드북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어떤 경향을 보면요. 대부분 확통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중앙대와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좀 잘 봐주세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경영경제랑 경경이라고 쓸게요. 인문사회 계열로 계열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다. 중앙대에선 인문사회 계열로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리논술 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경영학과라면 수리논술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요렇게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사회계열이기 때문에 수리논술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하고 싶은데 수리논술 혹은 수학이 너무 약해요. 굳이 표현한다면 경희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경희대학교의 수리논술, 그러니까 사회계열 수리논술 문항이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실력에 대해서 다소 너무 이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경희대에 비한다면 숭실대의 난이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다. 물론 여기도 계열을 분류해서 출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2계열에서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료 해석과 다소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표를 해석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둘째,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어떤 수리 실력에 대해서, 수학 실력에 대해서 다소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학생이겠죠? 라 할지라도 저는 이화여대 인문 2계열의 지원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요. 요 분류는 사실 실존하는 분류가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그간 단연간의 어떤 문제풀이 경험과 학생들의 스타일을 보고 임의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유형의 분류는 없다는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중앙대 한국외대 유형입니다. 제가 이따가 문제 보여드릴 건데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글자 수, 답안 글자 수, 그리고 짧고 간결한 답안을 요구하고요.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1000자가 넘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1000자 2문제 나오고요. 한양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1200자 1문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결한 답안보다는 좀 학생의 창의력을 보는 답안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줄고지라고 하거든요. 칸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사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합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 유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학교들은 어떤 아주 고유한 특징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나 한국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주 짧지 않아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해도 돼.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서강대, 한양대에 비교하자니 그렇다고 답안에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의 생각보다는 물어본 것을 답해봐.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좀 표준적인 유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은 수능 최저 기준은 미적용 학교다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린다면 이게 지금 다소 길어서 읽기 힘드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일시정지 하시고 이걸 다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이거 중앙대 문제인데 가나다라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사실 중앙대 1번 같은 경우에는 서론과 결론을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론과 결론이 한 150자 정도는 잡아먹거든요. 그럼 남는 건 400자 남짓인 거죠.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제시문은 4가지입니다. 글자 수를 배분해 보면 제시문 하나 요약하는데 100자 정도, 아주 조금 넘을 정도, 심지어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은 사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번 같은 경우에 요약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담아내라. 짧은 글자 수 내에 얼마나 잘 압축시킬 수 있냐가 좀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외대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비슷합니다. 제시문 가나다라 마바 6개를 포함과 제외라는 핵심어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입니다. 이거 맥시멈 440자인 거거든요. 제시문 6개를 440자 내로 분류하고 요약해야 된다. 한 제시문당 할당되는 글자 수가 70자 정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계산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비슷한 느낌인 거죠. 대단히 복잡하고 필요 없는 내용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정확하고 집중된 요약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과 비슷합니다. 중앙대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단순하게 저희가 다뤄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글자 수, 그러니까 제시문만 봐도요. 바, 라, 마, 사, 5개 제시문을 가지고 뭐 설명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해결 방안을 제시하든 해야 되는데 글자 수 560자입니다. 다시금
하나의 제시문당 아주 러프하게 나온다면 할당되는 글자 수가 글쎄요 100자 전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여긴 더 심해요. 제시문 차 토대로 자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카 어쩌가지고 얘기하시오. 세개 제시문 330자, 350자입니다. 100자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답안 모두, 그러니까 문제 모두 중앙대 같은 경우에 물론 학생의 창의성 자체를 무시하는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 논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짧은 글자 수 내에서 정확히 압축적으로 빼놓은 거 없이 완벽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자면요. 여긴 상대적으로 좀 글자 수가 긴 서강대, 한양대 스타일입니다. 여기 볼게요. 서강대 문제거든요. 가의 상황을 나다라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바사를 활용하여 논술을 하시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그러니까 7개 제시문을 가지고 뭘 설명을 하든 뭘 논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답안 하나에 할당되는 글자 수가 1000자입니다. 300자가 남죠. 한 제시문당 100자를 주더라도 300자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서강대는 요약도 요약이지만 그 남은 300자의 분량을 가지고 뭘 하냐? 이 여러 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좀 연결도 지어보고 너가 분석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식의 요구를 써있진 않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까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렇다면 반대로 중앙대랑 한국외대는 연습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반대 방향에서 연습이 필요해요. 짧은 글자 수 내에 논제가 요구하는 거 안 빼뜨리고 다 적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오랜 기간의 연습을 요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인문논술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당연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인문논술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 보시죠. 서강대 문제입니다. 어쩌고 공동체 붕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 종합서술하고 바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6개 제시문 논하는데 1000자 주어진 겁니다. 이번엔 400자가 남죠. 그만큼 독창성과 창의성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인 거예요. 한양대 훨씬 더 심합니다. 가나에서 말하는 무언가 정리하고 다해서 옹호하고 비판하시오. 물론 논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아주 러프하게 본다면 제시문 3개 다루는데 1200자 준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각 제시문을 400자로 요약해라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창의성 혹은 해석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한양대에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문제들 제시문 많아봤자 4개도 안 가요. 대부분 3개 정도인데 1200자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성균관대 이화여대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모두 성균관대 문제입니다. 모두 1번 문제예요. 그러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외대 스타일과 서강대, 한양대 스타일의 융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올라운더라고 볼 수 있겠죠. 제시문 1, 2, 3, 4 4개를 가지고 분류하여 요약하시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이 고정적으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유형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틀은 학생에게 제시하는 소위 말하자면 외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의 물론 연습 얘기합니다만은 인문논술 답안지예요. 이게 사실 잘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 원고지 칸이 없어요. 지금 이 원고지 칸처럼 보이는 건 칠판에 붙어 있는 거고요.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문제에도 몇 자 쓰시오란 말이 없습니다. 시간만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나 틀은 학교가 줄게. 외대 스타일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구조 형성 구축이나 어떤 해석 같은 건 너가 자유롭게 길게 써보렴. 서강대 한양대 스타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화여대도 이런 식으로 줄고지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냥 찍찍찍 그어지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너가 성균관대 입장에서 거죠. 외대 같은 어떤 구조적인 틀도 따르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창의성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당연한 소리지만 오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중앙대도 외대가 필요하고 중앙대도 외대도 연습이 필요하고 서강대 한대 연습이 필요하다면 둘을 합친 이 성균관대 유형은 당연히 훨씬 더 길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수능 최저 미정. 이건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실제로 있는 유형이 아니에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광운대 같은 경우에 보면 1번 문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라의 관점에서 서술한 다음 가와 다를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여러 가지를 시키고 있는데 아주 러프하게 활용해야 되는 제시문 숫자를 본다면 4개, 가나다라입니다. 글자 수는 700자에서 800자,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하나 제시문에 할당되는 글자 수는 약 200자 언더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균적이고 표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대나 중앙대에 비해서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딱하면 글자 수가 100자도 안 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글자 수가 그거보다 넉넉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강대나 한양대처럼 막 400자, 300자 이러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내용 당연히 얘기하고 뭐 너가 창의성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해 보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나, 다, 라, 마 800자 정도인 거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 3번이 조금 달라요. 1번이 좀 작년에 바뀐 문제인데 제시문 2개 요약하는데 250자, 제시문 하나 요약에 125자 정도, 그리고 다 설명하는데 250자 정도. 사실은 가나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여긴 글자 수가 조금 짧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가나다라 제시문 4개 활용해서 설명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600자 정도. 그러면 제시문 하나당 약 150자의 글자 수가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준적인 스타일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냥 조금 짧게 반짝 벼락치기 연습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적어도 인문 논술은 최소한의 기간 동안 연습을 하고 학교 스타일이나 혹은 그 출제 방향이나 경향에 따라서 스타일을 자유롭게 바꾸는 연습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서 오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한 4개 정도의 유형이 분류될 수 있을 텐데 만약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학원으로 찾아오시거나 저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제가 어떤 학생의 스타일과 적절한 학교 혹은 스타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제 수업에서는 언제나 모든 학생들의 첨삭을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타일을 제가 직접 정해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첨삭하면서 판단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이런 학교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A 스타일보다는 B 스타일 학교를 중점으로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수능, 수시, 정확히는 인문논술 원서 접수를 제가 모두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2대1이겠죠. 어머님과 학생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게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들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현재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고 수업 진행 중인 장백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